요즘 노인들의 방한 감금의 무례함을 달래는 시간 보내기로 스마트폰은 누구나 사용하지만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실행하지 못하는 때 많이 사용하는 알아야 할 상식 부분 시간 보내기.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 맵 실행해 볼게요. 자, 이 카카오 맵은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내비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 찾기 기능과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게 전부 연계돼서 한꺼번에 우리가 이 맵 하나로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맵 같은 경우에는 내비 기능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용적으로 자동차만 쓰실 때는 내비를 쓰시지만 뭐 이런 쪽 저런 쪽 광범위하게 쓰실 때는 오히려 맵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실행을 하시면 본인의 위치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일단 장소부터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 찍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한번 찍어 볼게요. 물론 이제 위쪽에 보시면 숙박, 주차장, 편의점 이렇게 쭉 나오죠. 요런 걸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자, 일단 강남점 한번 찍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는 길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일단 아래쪽을 보면요. 여기 전화기 표시 있죠? 이 전화기 표시를 누르게 되면 자, 전화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신세계 백화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백화점 전화번호가 나오고요. 만약에 뭐 길 중간이나 이런 데로 하면 전화는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지금 앞에 상황 사진으로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도상으로도 밑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옆에는 또 하나 장점은 이 카톡을 쓰는 사람끼리는 어디에서 모인다든지 약속 장소를 말할 때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공유를 해주면 상대편에게 이 위치 지도가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죠. 자, 요거는 진짜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위쪽에 있는 요 표시 있죠? 요거 누르시면 자, 지도가 지금 체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스카이뷰로 놓게 되면 하늘에서 본 거고요. 지금 3D 스카이 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이제 요건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보일 때도 있고 하니까 요런 것들은 조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치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지도로 다시 돌아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CCTV라든지 그 다음에 지용도라든지 뭐 지적 편집도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도로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놔서 굉장히 편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거를 누르시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차를 가져가지 않고요. 걸어갈 때 자, 내가 지금 어디 길을 찾아서 가야 됐는데 위치를 잘 모르겠다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서 앞부분 화살표가 나오죠. 거기가 자, 내가 앞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거기가 어딘지가 나오기 때문에 찾기가 진짜 편해요. 구글 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쪽 표시가 안 나와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걷기 전에는 위치를 잘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딱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출발과 도착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뭐 주소도 볼 수 있고 거리를 재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로드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드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드뷰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기능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이 몇 번 해보시면 적응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옆에 여기 메뉴 부분을 누르면 검색, 길찾기, 안전주행, 지하철 노선도 쭉 나오죠. 자, 여기서 길찾기를 누르시면요. 자, 요것은 대중교통과 도보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자, 여기 강남점 이렇게 치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시게 되면, 자가용, 승용차죠? 버스, 도보, 자전거, 예, 이런 것들이 전부 한꺼번에 보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옆에 보면, 벨 모양 보이시죠? 승하차 알림 있죠? 자,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내가 지금 움직이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여기 전부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위치가 어느쯤 가고 있는지, 얼마 남았는지 전부 여기 정보가 다 뜨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겠죠? 예, 지금 뭐 중간쯤 갔나 하고 여기 보면 여기에 전부 지금 위치가 어디고, 예,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고 이걸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위쪽에 예정 시간까지 전부 나오고 남은 시간 전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고, 여기 보면 설정한 승하차 알림 보기 56분 남았다고 하네요. 아직 출발 안 했으니까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온 이거 끄시면 꺼지게 됩니다. 종료.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어떤 경로로 가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승용차를 누르시게 되면 내비가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안내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 자, 확인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잠시 후 그리고 이 옆에 버튼 누르시면 전체 경로라든지 다른 경로, 주행 설정이라든지 안내 종료 이것들을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경로 누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나오고요. 예, 여기서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누르고 뭐 다른 경로 있고, 그 다음에 주행 설정을 누르면 뭐 야간이라든지 음량 조절, 요거는 야간 주행, 요거는 낮 상태가 되겠죠. 보기 힘드시면 바꾸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안내 종료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서울에 있는 인사동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볼게요. 자, 인사동 칩니다. 여기다가 인사동 치겠죠? 그 다음에 쌈짓길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인사동 쌈짓길에서, 자, 여기 인사 아트센터라고 있네요. 자, 여기를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누르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자, 이렇게 메뉴가 뜨죠? 여기서 도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그쪽까지 가는데 경로를 여러 가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지금 버스가 있고요. 버스 플러스 지하철이 있죠. 자, 이렇게 쭉 보시다가 뭐 버스 플러스 지하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찾아서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이거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자,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40석이 남았고 7분 8초. 자, 지금 실시간으로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스 타고 내려서 전철을 탄다든지 뭐 전철 타고 내려서 버스를 탈 때 전부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부 지금 실시간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이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카카오 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카카오 맵은 카카오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뭐 장소를 얘기해 줄 때도 편리하고 아주 좋은 기능이 많으니까 이건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다른 맵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주 골목골목을 아주 상세히 잘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써보시면 특히나 걸어다니면서 어디 찾을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티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카카오티는 하나의 앱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앱이 한꺼번에 모아져 있습니다. 택시, 블랙, 카풀, 대리, 주차, 바이크, 내비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카카오 택시는 요새 많이 쓰시죠. 예, 그래서 도착지 찍고 그 다음에 중형, 대형, 모범 어떤 거 할지 한 다음에 내 전화번호 넣고 선택을 해주면 와서 바로바로 적용되죠. 자, 이 카카오 택시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도 써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블랙은 이거는 고급 택시죠. 가격이 뭐 1,000원 정도 더 나온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적게 나올 때는 한 1.2배에서
많이 나올 때는 한 2배까지도 나와요. 그 대신 문도 다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차도 아주 틀려요. 예, 그래서 뭐 완전히 VIP 대접 받으면서 가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택시나 똑같아요. 이 블랙이냐 택시냐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요거는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요새는 다 많이 쓰시니까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풀이 있죠. 이 카풀은 지금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카풀은 종료된 상태고요. 뭐 다시 이제 나올지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대리, 자, 요것은 내 전화번호 이용하고 결제 방법 선택하고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 요것도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뭐 해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거 결제 방법 선택하시고요. 뭐 할지, 예, 카드 이제 직접 지급할지, 카드로 자동 할지, 그거 하시고, 대리 호출하기만 그냥 눌러주시면 바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착지는 내가 찍어 주셔야죠. 예, 그 다음에 현 위치는 바로 나오니까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주차는, 도착지에 주차장을 예약을 해서 검색해서 결제까지 다 되는 거죠. 요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예, 요것도 도착지를 검색해서 예를 들어서 뭐 롯데월드다 이렇게 하면 도착이 됐죠. 예, 그래서 도착 찍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받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서 신용카드 하고 그 다음에 하면 주차장 찾아보기 해서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선택하면 가격이랑 얼마 나오는지 전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얼마권 이렇게 또 지급도 되고 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크는 이거는 자전거 타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쓰세요. 이거는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게 뭐 거의 최고 앱이라고 하시니까 요거는 뭐 자 닫기했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면 이 자전거 타시는 분은 하여튼 뭐 이게 지금 첫손에 꼽히는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갈지 전부 나오죠. 예. 자, 이거는 뭐 근데 지역이 전체적으로는 안 나와요. 예.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비는 우리가 카카오 맵 할 때 내비하는 거 했죠. 그죠? 그거랑 뭐 거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것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이렇게 찍고 도착해서 그 다음에 길 안내 서비스 통행료랑 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하이패스가 장착됐는지 안 됐는지 나오고 길 안내 시작하기 하면 바로 시작이 되게 되겠죠. 네, 소리 나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누르시면 나오는 거 다 똑같아요.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쉽게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택시, 그 다음에 직장인들 대리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초행길 갈 때는 주차 많이 쓰시고 자전거 요새 많이 타시는데 바이크 많이 쓰십니다. 이 내비는 따로 안 하시고 그냥 맵에서 쓰셔도 되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티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의 해킹과 바이러스로부터 내 스마트폰을 지키고 개인 정보를 지키는 스마트폰의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해킹을 해서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시켜서 상대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일단 핸드폰으로 일상 소리를 전부 전송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옆에 놨을 때 여러분이 회의를 한다든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모든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전송시킬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통화하는 것들을 모두 노출시킬 수 있고 또는 문자를 전부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핸드폰을 해킹함으로써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탈취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데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핸드폰 결제 인증 정보를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있는 사진이라든지 문서, 메모, 일정, 전화번호 등 이런 내용들을 전부 탈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소액 결제 같은 거를 진행을 시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스마트폰이 해킹당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이거 내가 지금 핸드폰이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이거 해킹당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만한 몇 가지 상황들을 알아보고 대처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터리 광탈 또는 열이 많이 나는 경우입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근래 들어서 갑자기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아요. 또는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요새 뜨거워요. 자꾸 열이 나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 모든 앱을 전부 종료시킵니다. 뭐 하나도 실행시킨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배터리가 줄어드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는 열이 나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래도 똑같은 증상이 있다. 이럴 경우 100% 바이러스나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의심해 봐야겠죠. 자, 이럴 때는 일단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핸드폰을 검사해 보거나 아니면 아예 공장 초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바이러스 프로그램 설치하고 관련해서는 잠시 후 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요새 들어서 핸드폰이 느려지긴 하는데 어떤 특정 앱을 실행시켰을 때 느려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해당 앱 자체가 스마트폰에 자원을 많이 써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앱이 해킹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안전한 방법은 그 앱을 아예 삭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유명한 프로그램이라면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이 없는 앱일 경우에는 지워주시는 걸 권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결제하지 않은 소액 결제건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핸드폰 고지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나는 결제하지 않았는데 1,000원, 2,000원짜리가 결제가 돼 있다거나 내가 전혀 하지 않은 게임인데 그 게임에서 뭘 샀다고 인앱 결제했다고 결제 금액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네 번째는 통화 시 소음이라든지 음질의 저하입니다. 여러분이 여지까지 통화하거나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근래 들어서 통화할 때 무슨 지직 하는 이런 소음이 들린다든지 또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가다가 한 번씩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또 이럴 경우 문제는 지속적인 소음보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오는 소음이 사실 더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의심해 볼 여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통화할 때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소리가 음질이 떨어지는 거죠. 크게 들리던 소리인데 요새 와서는 되게 작게 들리는 거고 어디선가 이렇게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이럴 때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나 한 번은 꼭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블루투스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블루투스를 키지 않았는데 이 블루투스가 저절로 켜져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의심해 봐야겠죠. 근데 이 블루투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외국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이런 것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앱을 잘못 설치해버리면 지가 알아서 활성화를 막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번씩은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죠.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이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은 이미 설치된 해킹이나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없애고 검사하고 없앨 수만 있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설치 못하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미 설치된 걸 없애는 거니까 설치됐으면 여러분의 정보가 이미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미리 조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할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앱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앱에서 설치할 때 여러 가지 권한들을 요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전혀 쓸데없는 권한을 요구하는 거예요. 게임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메시지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는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카메라 권한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설치를 안 하시는 걸 권합니다. 예, 조심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자, 너무 위험한 짓인데 무료 공공 와이파이에 함부로 접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세요. 카페라든지 대중적인 공간에 갔을 때 무료 와이파이를 그냥 접속해서 은행 결제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내 돈을 가져가세요 하고 그냥 갖다 바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되도록이면 무료 와이파이에는 접속 안 하시는 걸 권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제일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물론 데이터로 접근하는 거, 자, 뭐 SK나 KT를 쓰실 때 데이터로 접속을 인터넷에 하시는 거 있죠? 예, 이런 거는 그래도 이런 인터넷 회사들의 보안 시스템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심하셔도 되지만 이거는 좀 위험한 거죠. 예,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 송금, 이체, 결제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꼭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핸드폰 쓰시다 보면 가끔 이상한 문자가 온다거나 알 수 없는 메시지 또는 뭐 알 수 없는 링크 이런 게 오는 거 있죠. 그거 누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호기심에 한 번씩 눌러보는 분이 있어요. 예, 그것은 내 핸드폰을 빨리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주세요 하고 갖다 바치는 거나 똑같은 행동이에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어디서 제일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SNS에서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죠. 가까운 지인이 어떤 링크를 보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하고 뭐 친구고 친한 사람이에요.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별로 친하지도 않고 넷상에서 잠깐 뭐 안면 있는데 뭐 보내줬다. 이건 위험하죠. 예,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통 해킹이 딱 들어오게 되면 10초 안에 정보 다 빠져나갑니다. 아시겠어요? 예, 10초에 10초. 빠르면 5초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해버리면 또는 링크에 접속이 돼서 뜰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미 빠져나갔다고 보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것들은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인증 절차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인증 정보 넣지 마시고요. 종료시켜 버리세요. 위험하겠죠. 또는 스마트폰으로 웹서핑 중에 갑자기 경고 메시지 같은 게 막 뜨면서 안드로이드 표시도 나오고 구글 로고도 나오고 이러면서 감염됐다 얘기를 하죠. 예, 그럼 메시지가 막 뜹니다. 빨리 눌러라. 긴급하다. 그러면서 막 소리가 윅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때 누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구글이나 이런 안드로이드사에서는 그런 짓 안 해요. 여러분 핸드폰에 그런 메시지 보내고 그런 짓 안 합니다. 그거는 무조건 해킹이죠. 그건 누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정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 여러분 핸드폰에 비행기 모드 있죠? 이렇게 비행기 모드 가서 비행기 모드를 켜버리세요. 그러면 인터넷 접속 차단, 메시지 차단, 통화 차단, 아예 다 차단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해킹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있어야 해킹을 하죠. 그죠? 제일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미리 방어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금방 설명드린 대로 비행기 모드를 설정을 해서 내 스마트폰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서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에 연결이라고 나오죠. 자, 이 연결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어떤 핸드폰을 쓰셔도 이 연결은 다 나옵니다. 그 다음 거기서 비행기 탑승 모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뭐 핸드폰 기종에 상관없이 뭐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LG 갤럭시 어떤 거든 다 있어요. 여기서 비행기 탑승 모드에 보시면은요. 전화, 메시지, 모바일 데이터 기능을 끈다고 나오죠. 자, 사용을 하다가 약간 불안한 상황이 왔어요. 웹서핑을 하다가 보니까 약간 불안해요. 자, 이 사이트를 괜히 들어간 것 같아요. 또는 어떤 앱을 실행시켰더니 좀 이상합니다. 자, 그럴 때는 바로 여기 오셔서 사용 중을 켜버리세요. 그러면 모든 게 딱 꺼집니다.
전화, 메시지, 모바일 데이터,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까지 한꺼번에 다 꺼버리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모든 접속을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여기에 설치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검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검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앱이 약간 불안하다 할 경우에는 그 앱 자체를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미 설치된 것들을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약과 V3로 할 수도 있고요. 일단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있어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설정 들어갑니다.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디바이스 관리라고 나와요. 이 디바이스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디바이스 보호라고 있죠. 예, 이 끝부분에 디바이스 보호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안전이라고 나오고요. 마지막 검사한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휴대전화 검사를 누르게 되면 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검사를 해주게 돼요. 일단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보호 기능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검사를 쭉 하게 되겠죠. 자, 끝났어요. 예, 뭐 문제가 없다고 나왔네요. 그죠? 예, 안전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좀 불안하다 할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녹스 액티브 프로텍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맥카피라는 그 회사하고 이제 갤럭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키게 되면 여기서 개인정보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동의하겠습니까? 이렇게 딱 해서 체크하고 다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예, 핸드폰을 다시 시작을 해주면 그게 전부 프로텍션 시켜줘요. 예, 그래서 전부 막아주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악성 코드 보안 위협으로부터 디바이스를 보호할 수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자, 요런 방법이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알약 한번 치면요. 예, V3하고 알약 다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설치해서 갤럭시 기본 기능이 아니고 예, 이렇게 따로 받아서 설치할 수 있죠. 알약과 V3는 뭐 다 아시겠죠. 컴퓨터 쓰시면 뭐 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설치할 때 설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비행기 모드 켜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 그러면 전부 다 막아버리니까 설치가 안 됩니다. 가끔 그거 잊어버리시고 이거 인터넷 안 돼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비행기 모드 꼭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알약과 V3는 제가 이제 미리 설치를 해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가면 V3 설치되어 있고요. 알약도 설치되어 있죠? 자, 알약 V3 뭐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까요? 자, V3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악성 코드 차단, 스미싱 피해 예방, 보호, 메모리 관리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 전부 동의해줘야죠? 예, 그 다음 누릅니다. 그 다음에 악성 코드 검사죠? 예, 파일 폴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앱, 자, 클라우드 검사죠. 이거는 이제 뭐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클라우드를 검사하는 건데, 이건 뭐 필요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예. 뭐 구글 클라우드나 이런 거 안 쓰시면. 자, 그럼 어때요? 업데이트 한다고 나오고, 악성 코드 검사 중이죠. 자, 그 대신 앱들이 많이 깔려 있으면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이렇게 끝났네요. 보안 위험 요소가 없다 하고 나오죠. 예, 요거는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이 광고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보안 점검을 끝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검사 방금 했고 최근 업데이트 1분 전이고 그죠? 예, 요렇게 여러 가지가 정리된다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다음 알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알약도 쉽습니다. 여러분이 깔아 놓으시면 뭐 이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동의해 주고요. 다음 누르시고 저장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전화라든지 이런 데 다 접근할 수 있게끔 권한을 허용해 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 허용합니다. 이것은 자, 이 앱이 알약 앱이
다른 앱 위에 표시되도록 허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으면, 이런 것들은 꺼버리시면 돼요. 필요 없으면 권한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뒤로 들어가셔서 다음 누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와이파이 또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 권장이죠. 요거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검사를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검사하기 누르시면 설치된 앱, 파일, 그죠? 여러 가지 한꺼번에 검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 검사에서 안전하다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배터리 진단도 해줘요. 필요하면 접근 허용해서 배터리 검사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해볼까요? 눌러보면 최적화하기 이렇게 해서 허용 해주면 배터리도 최적화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세 가지 방법이었죠. 처음에는 녹스, 갤럭시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검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알약과 V3 이렇게 이용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그런 위험을 사전에 만들지 않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이 조심하셔서 이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써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는 까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쓰시다 보면 꼭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게 돼요. 한두 번씩은.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깔아 놓으면 만약에 위험 상황이 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서 얼른 들어가셔서 설정 가셔서 연결 가셔서 그 다음에 비행기 탑승 모드 키시고 그러면 일단 데이터가 차단되겠죠? 차단된 상태에서 이런 걸 실행하는 거죠. 실행해서 검사하기 해주시면 되겠어요. 검사하기. 그러면 검사하겠죠? 그럼 이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으면 발견이 되니까 그걸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안 깔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계속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미 내 정보가 다 날아가 버리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 정도는 깔아 놓으시고요. 정 안 되시면 안 깔아 놓으셨으면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자, 설정 들어가셔서 잘 기억하세요. 디바이스 관리에 들어가셔서 보호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검사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검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이런 바이러스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낫겠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 깔려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일단 검사를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는 깔아 놓으시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시 설정 가셔서 연결 탑승 모드를 다시 끄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꼭 기억을 하시고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오.